현대 사회에서 성범죄자라고 인식되면 인생 끝이에요, 끝. 맞아요. 그럼 한 사람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시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해자가 아니 이런 사건이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설마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나 여기 나겠어? 네,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아닌 사건이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성범죄 무고는 이거는 100% 구속해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돼요. 예, 오늘은 홍유진 박사가 하는 거니까 뭐 분석이에요, 분석. 네.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오늘 복잡하게 생겼어. 크게 보면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범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범죄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가해자가 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나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데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좀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 성범죄에서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뭐 가해자가 성폭행을 한 가해자가 억울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안 당했는데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요즘에 필요해요. 예, 무고 사건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범죄 무고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네네. 뭐 어떤 무고도 다 나쁘지만요. 네. 특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 무고는 이거는 100% 구속해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돼요. 맞아요. 왜? 성범죄를 그 반대되는 사람, 네. 성범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자라고 인식되면 인생 끝이에요, 끝. 맞아요. 그럼 한 사람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시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해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무작정 구속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진짜 형량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우리 이제 형법에 156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무고죄라는 게. 그 무고죄. 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맞아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꽤 높아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센 범죄예요. 이거는 국가를 예. 상대로 사기치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무고죄 중에서도 좀 성범죄가 질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무고죄가 많다라고 이렇게 많아요. 좀 보여요. 왜냐하면 수사 잘해야 돼요, 이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밀한 공간에서 둘만 둘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진술밖에 없는 경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물적 증거라든지 막 이런 게 많은 사건에서는 이제 무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근데 이제 방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나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화가 내놓고는 강간당했다고 해버리면 맞아요. 애먹거든 이거. 그런 사건들. 싸우고 나서 그렇게 한 사람 많아요. 맞아요. 예, 예. 모텔 들어가서 둘이서 실컷 즐기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이제 둘이 감정 싸움 나고 싸웠어. 네. 싸우니까 여성이 에이. 어제 가서 강간당했다고 신고해갖고 맞아요. 그런 수사도 저 많이 맡아서 해봤어요. 예, 맞아요. 그런 사건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너무 억울한 상황에 그렇죠.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죠. 가해자는 그렇죠. 아니죠. 예,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그런 사건들이 없냐 하면 있죠. 있어요.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일선에 꽤 있어요. 지금 요즘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곡성 장애인 사건 있잖아요. 진범이 고모부였던 사건이요. 모텔 같이 가놓고 했던 그 사건 예, 말하는 거지. 맞아요. 이 보면 이제 지적장애 2급이었는데 여성이요. 이제 고모네 집에서 거주를 했던 여성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같이 이제 인근에 가깝게 거주하는 그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소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성범죄자로. 예, 그러면서 이런 진술도 하잖아요. 나를 성폭행하고 난 뒤에 돈도 줬다. 3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성매매한 것처럼 마치 예, 꼬여가지고 맞아요. 돈 꼬여대가지고 미성년자를 아니 저기 그 지적장애인을 그러니까 이걸 누가 또 신고해요? 고모가 신고했잖아요. 그렇지 열받으니까 자기는 신고했겠지. 예, 신고했는데 세상에 이제 가해자로 몰린 이 아저씨가 아이고 정말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다.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저 사람이랑 뭐 말도 제대로 한번 안 섞어봤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구속 수사를 받게 됐죠. 그거 인정이 됐던 모양이야 지금. 예, 피해자가 그 미성년자에다가 장애인, 지적장애 2급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미성년자하고 지적장애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맞아요. 이렇게 보고 그냥 예단 갖고 수사하는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오히려 돼요. 경찰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인이면 더 의심하고 더 신중하게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네. 예, 잘 봐야 돼서 그래서 이 지금 그 최 씨가 징역 6년 선고 받았죠. 처음에 1심에서요. 2017년도 사건.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특히 또 진술이요. 피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피해 묘사. 예,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진술을 한다는 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믿을만하다. 뭐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적장애가 있는 애가 진술한 거는 들쭉날쭉이라야지 오히려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목요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요연하면 좀 또 문제가 더 이상한 있는데, 거죠, 그게. 예. 지금 보면은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밝히려고 누가 막 뛰어다녔느냐 하면 딸이죠, 딸. 딸. 맞아, 딸이. 네, 딸이 심지어는 그때 돌쟁이 딸이 있었다고 해요. 딸이 시집 가서.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빠가 억울하게 아빠의 지금 둘째 딸이구나, 둘째 딸. 예, 아빠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구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딸이 막 돌아다니면서 딴 데 살고 있다가 곡성으로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 아빠는 이제 그 돈벌이 때문에 맞아, 곡성에 이제 와 있다가 이런 사건을 이제 발생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CCTV 내역도 없고 뭐 모텔에서 그렇게 강간을 했다고 하는 내용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결제 내역도 없고 아버지가 갔으면 결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근데 결제 내역도 없고 뭐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살펴봐도 그 모텔 주변에 간 일도 없는 거예요. 예. 참너. 자,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보기에 저 지금 피해자라는 저 아이를 이렇게 맡아 키우고 있는 고모가 조금 수상한데 좀 뭔가 고모가 이상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조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게 뭐 어떤 제대로 된 케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는 애가. 예, 뭐 그냥 이 고모네 집에서 되게 이제 뭐냥 식모떼기처럼 막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어서 이렇게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봐라 이러면서 막 설득도 하고 그죠? 예, 이런 사실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제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이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던 그 아이가 고모가요 너무 때리고요 욕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고모가요. 이제 고모가 시키는 대로 내가 안 하면 저 감옥에 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한 거예요. 고모는 왜 그런 짓을 했지? 왜냐하면 진범이 고모부니까요. 참 사실 그 지 남편이었다는 거지? 예. 지 남편이 그 걔 성범죄한 거를 뒤집어 이제 씌운 건데 사실은 이 고모라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 이거. 이제 이렇게 피해를 받은 거라고 이제 단정을 하고 이렇게 돈 금전적인 요구나 이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해요. 이 가해자로 몰렸던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거고 더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 조카를 이제 성폭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교수님, 이 그 1심에서 징역 6년 받았었잖아요. 이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이.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당연히 무죄 선고가 됐고요. 당연히 무죄지. 2019년도에요. 그리고 진범인 고모부는 이 성폭행으로 2년 너무 싸다. 2년 6월이면. 2년 유로밖에 안 받았어요. 아 근데 무고로 3년 6월이 또 예, 합산되니까. 또 같이 합산되기도 했고 이 고모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이요. 아유 나쁜 것들. 이건 더 때려야 돼 더. 맞아요. 이게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교수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딱 예단을 가지고요.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유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좀 문제가 또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술 조력인이라고 있잖아요, 교수님. 지적 장애인이니까 이제 옆에서 그 진술 조력인 입회하는 사람. 해주잖아요. 그 입회하는 사람도 굉장히 유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 그러지 말라고 입회인을 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술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럴싸한 진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입회인을 참석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참여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진술도 이제 번복이 됐는데 이런 번복된 진술은 또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치부가 되거나 이러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난국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5번이나 성폭행을 받았었고 그런데요 또 교수님 왜 일견 피해 아이의 진술에서 좀 그
성적인 묘사가 왜 또 좀 그럴싸하게 나왔냐면요. 그건 진짜여서 그래요. 고모부한테 고모부한테 당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고모부가 아직 안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도 보면은 이건 또,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쭉 성관계 묘사하니까 지적장애 예. 있는 애가 예. 그럴 것 같아요. 함정이죠, 함정.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너무 억울한 사람이 아닌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으로 범죄자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심지어는 6년 징역형이 선고가 이 사람 됐었던 거잖아요. 징역 6년 받았을 때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하늘이 날벼락이지. 이게. 날벼락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건이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설마 아닌 땐 굴뚝에 뭐 연기나냐? 나겠어? 네,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아닌 사건이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게 정말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말이라고. 사람이 생기게 되는 사건이 이제 무고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오늘 무고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무고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거냐, 우리 그 법원에서 무고죄를 어떻게 이제 기준으로 보고 어떻게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느냐와 관련된 거를 좀 사례 하나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사건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대법원 다 판결이 난 사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남자랑 여자 사이에 뭔가 이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2014년도 5월에 있었어요. 한 5년 예. 후였네.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성인인데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상사, 여자가 이제 부하 직원인 이런 상황인데 술을 먹자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술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마셨죠.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야기하기로는 회식인 줄 알고 불러서 회식인 줄 알고 나갔더니 혼자만 나왔더라. 혼자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뭐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상사니까 그 이제 술을 한 4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바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이제 헤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좀 걷게 됐대요. 걷다가 이렇게 좀 그 골목길에 있는 그 소파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그런 것도 있나? 뭐 길가에 이렇게 내놓은 뭐 벤치 소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았다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나는 좀 싫어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좀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좀 불편하니까 가고 싶다 해서 탁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탁 잡아채가지고 앉혀가지고 이렇게 좀 포옹처럼 끌어안고 강제 추행이네. 이 입을 맞추고 이제 그 혀까지 넣어서 이제 키스까지 하려고 했는데 막 싫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명백한 강제 추행이네. 예, 예. 막 나는 이제 가가지고 택시 타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막 거기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거예요. 이 여성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성폭력 원스톱 센터에 가가지고 진술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원스톱 센터에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진술을 한 거죠. 그랬는데요, 교수님, 이 사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재판까지 못 갔어요. 그냥 정리가 돼 버렸구나. 예, 그냥 정리가 돼 버렸어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자꾸만 혐의 없음 처분이네. 혐의 없음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아니 다시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막 항고도 하고 그랬는데 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 가지고 아무런 그 조치가 그러니까 이제 안 된 거죠. 입증이 안 된 거네. 입증이 안 된 본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자 측에서요. 이제 무고로 걸어버렸구나. 무고로 걸어버렸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 무죄 떨어지니까 제가 무고한 거라 네, 이제 네. 무고죄로 거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참 졸지에 그러면 무고죄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프다. 맞아요.
일단 강제추행이 유죄라야지 무고는 자동으로 끝나는데 네. 그럼 이제 무고죄 수사하면서 또 강제추행 관련된 것도 또 수사를 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제 무고죄라는 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이제 종종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일하니까 가끔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상대방 층에서 이렇게 나를 뭐 이제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억울하다. 무고로 그럼 난 해달라고. 무고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쉽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도대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요. 이게 이제 교수님 그래서 1심, 2심에서는요. 유죄가 났어요. 이 여자 무고한 거다. 그렇지. 1, 2심에서 강제추행죄가 무혐의가 떨어지니까 예, 이제 무고로 그것에 걸린 거지 거꾸로. 네, 맞아요. 그 강제추행은 이제 재판까지는 안 갔지만 계속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이제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무고죄로 건 게 1심, 2심 다 유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꼼짝없이 걸린 거네.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된다. 이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고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 아닌 허위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지금 문제는 이 허위 신고 사실이 진짜야라고 볼 수 없는 상태, 그냥 요 상태만으로 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CCTV에 확 찍혔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막 가는데 둘이 좋아갖고 막 팔짱을 끼고 막 쳐다보고 뽀뽀를 했다가 또 막 머리를 만졌다가 여자도 여자 막 이런 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명백한 객관적인 그 사실로서 허위인 거잖아요. 이 여자가 나는 싫은데 당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증거가 맞아요. 없어서, 없어서 못하는 거. 예. 그러면 요 소극적인 증명, 요걸 소극적인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고죄를 성립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고 서로 막 좋아갖고 쪽쪽 빨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만약에 CCTV에 딱 찍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모르지만. 이 여자가 무고가 맞는데 그냥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없어서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 사정만으로 그거 갖다가 이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 요건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남성을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맞아요. 예. 이 남자의 남자는 안 했다고 그러고 여자는 당했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의 말을 어느 쪽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렇다 거죠. 보면 예.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이에요. 맞아요. 자, 여성은 당했다. 이 사람은 안 했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상반된 진술을 하는데 요거를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누가 맞아요. 옳은지 예. 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예. 이런 경우에는 불리할 때 그런 때는 피고인의 이득이 이익으로.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는 게 형법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증거불충분이라는 사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요. 법적 그 결정을. 네네. 그러나 그거는 증거가 없어서 법적 결정을 형사처벌에서 법적 결정을 무죄를 주는 거지. 네. 확실하게 이 여성이 안 당했다는 거를 확인하고 법적 그 무죄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요 경우는 제가 꽤 해봤어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교수님. 이제 고소장, 이 여성이 작성한 고소장이요. 보면은 저녁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그 골목길 부근에서 그 남자가 나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소 사실은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포함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저녁 7시부터요. 이미 7시부터 술집에서 이제 옆에 앉아갖고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이렇게, 또 추행을 했고 또 술집에서 나와서 걸어가면서 강제로 손을 잡는 그런 추행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아. 소파야 그 다음에 소파에 이게 그러니까 선행 두 건이 그 빠졌구나 고소장에는. 예, 고소장에는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빠져 있는 두 건의 내용 말이에요. 이 두 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 예를 들면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툼을 할 때 아니 그렇게 그 시간상 그게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막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건 포함되지 않은 두 건이 그러면은 왜 어떻게 공소 사실에 포함되게 됐냐 말이에요. 여자가 얘기했으니까 공소 사실에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소장은 그렇게 냈어요. 그리고 고소장 내고 난 다음 날 이제 그 진술할 때는 진술할 얘기했겠지. 때 이제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공소 사실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부분도 그럼 여자가 없는 사실을 얘기를 했던 거여야지 무고에 해당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부 만약에 그 부분은 조금 객관적인 사실과 반한다라고 이렇게 원심에서 이 전심에서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술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의 성부에 이 범죄를 그러니까 이게 이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를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이게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조금 과장된 내용에 불과하다면 요거 가지고는 무고죄가 성립이 안 성립된다고 되지.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 그러면 2심은 왜 이거를 유죄로 봤냔 말이에요. 이 무고죄를 유죄로 봤다라는 건 뭐예요? 그 피해가 성적인 접촉이 피해가 아니고 그냥 너네 둘이 좋아서 한 거잖아 라는 그 기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2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이거 다 이렇게 성범죄 당했다라고 신고했는데 아니 수사기관에서 계속 기각했었던 사실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아니라고 했겠지. 이제 이런 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단둘이서 거의 4시간 동안이나 술을 마셨잖아. 그리고 그게 작용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술 마시고 나서도 좀 꽤 긴 시간 동안 둘이 산책도 했네. 맞아. 네.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산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뭐 중간중간 성적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렇게 했냐 하면 그런 사정도 안 보이는데? 이런 판단인 거예요.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사인데 부시. 그렇죠. 상사인데 그 점을 반영을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술집 나와가지고 CCTV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CCTV에도 그러면은 추행하거나 그런 모습이 뭐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도 하나도 안 찍혀져 있어. 오히려 CCTV에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스킨십 하는 게 뭐 이렇게 어깨를 친다든지 만진다든지 이런 장면,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장면이 오히려 나타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강제로 당한 거야.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성추행을 당해서 여자가 무서웠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었지.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냐. 그런데 이제 택시 탔을 때요. 택시를 딱 탔는데 남자가 만약에 따라온다 이렇게 하면 여자가 다급하니까 택시기사한테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혹은 저 남자 좀 저한테 못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그냥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남자 따라오니까 그냥 내려갖고 다른 택시 타고 여자 그냥 가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여자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 같지 않다 당했다는 게 이거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그럼 왜 고소했냐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고소했잖아요. 근데 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여자가 말하기를 사과를 진정성 있게 안 했다. 그래서 고소했다. 그래서 난 고소를 하게 된 거다라고 여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 다음 날에요. 이 다음 날에 이 여자 자기 그 남자친구한테 피해 사실을 알려요. 그래갖고 이 남성 그 남성 그리고 다른 남성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대면을 해요. 그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던 이 남자가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대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진정성 있는 사과하지 않냐. 근데 나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고소를 했다? 이게 쉽게 납득되지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진정성은 무릎 꿇었다고 꼭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바꿔 생각해보면 교수님 만약에 안 했어요. 이런 짓을 남자가 안 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으려는지. 남자는 부모님 돌아갔을 때만 무릎 꿇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다 이제 어떤 그 추정적인 부분으로 안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너무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이제 2심이 원심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오히려 보면은 사건 당일 있잖아요. 술 마셨던 당일. 그래갖고 여자가 이제 택시 타고 가버렸잖아요. 집에. 택시 타고 가버렸는데 12시 지나가지고 이제 새벽 1시쯤 됐을 때요. 이 남자가요. 메시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모든 것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잘 들어가고 다시 내일 보자. 걱정되지만 일단 안녕. 이게 뭔가 지가 잘못한 게 있구만. 뭔가- 여자가 찝찝하게 하고 갔구만. 휙 하고 택시 간 타고 거죠. 예. 뺑하니 간 거야. 그러니까 지도 나름대로 뭔가 예상되는 거구만. 그렇죠. 예. 응? 이런 메시지를 걱정된다고 그랬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이제 이건 대법원에서 이제 본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남자 그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그 택시 타고 졌던 그 시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이게 나온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상 이 거리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소파에 앉아서 뭐 그런 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여유가 없었다.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그거 한단 뭐 오래 말이에요. 걸리나? 갑자기 그러니까요. 뽀뽀하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주장해 놓고 이제 그 법원에서 이 남자가요 진술할 때는요. 편의점 나와갖고 택시 타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소파 같은데 벤치 같은데 이 여자랑 앉아 있다가 택시 타러 간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진술을 해요. 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을 해주네. 그런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보면은 이 남자랑 이 남자 변호인 측에서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이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나기 전에도 서로 감정이 좋아가지고 한 3번 정도 우리가 서로 좋아갖고 입맞춤을 하기도 했어요. 막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 일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게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그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골라야 돼요. 그동안 호감이 있어서 2번 정도 서로 호감에 의해서 키스했다 손치더라도 맞아요. 마지막 그건 그때 아닐 수 원치 있죠. 않을 때 키스하면 강제추행 성립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싸잡으면 안 돼요. 싸잡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데다가 더욱이 그러면 이제 좋아서 키스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 얘기해봐라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해요. 뭐 어디에서 뭐 어떤 상황으로 그렇지. 그 키스한 장소는 나와야 맥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3번 정도 한데 장소를 얘기하면 되잖아. 시간하고.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한 거죠. 예. 그리고 막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진실이라고. 사건은 그거네. 얘가 무고로 걸면서 허위 진술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지한테 무고죄가 안 되게끔 역할을 한 것 같아 이거. 맞아요. 그 앞전에 그러니까. 앞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그 구체화되면서 가공되니까 이제 오히려 지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받은 네, 거지. 탄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 2심에서는 아니 너네 서로 피해 당한 게 아니고 너네 서로 좋아서 한 것 같아라고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너가 지금 강제로 당했다고 거짓말로 이 사람을 무고하고 있으니까 너는 무고죄 맞아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아니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조금 과장된 그 진술은 그거 자체가 애초에 이 여자가 걸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지. 조금 더 이제 정황적으로 그러니까 나오고 무고 행위에 포함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심에서 이거 좀 잘못 봤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정말로 그러면 두 사람 간에 이제 좋아서 했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그 사정이 있느냐라고 살펴본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오히려 얘기하는 거가 안 맞고 증빙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기환송을 했던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고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이제 반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맞아. 그죠? 그게 허위라는 게 명백해야 돼 이건. 허위라는 게 명백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무고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허위의 어떤 무고를 할 때 또 항상 중요한 게 교수님 동기잖아요. 무고 동기. 늘 동기가 있어야지. 늘 재판부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무고할 동기가 없다 이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무고를 할 이유가 없죠. 예, 이러면서 이제 조금 그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재판부가 이렇게 좀 판결할 때 이 무고 동기 부분은 사실은 다 저거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입증될 만한 그런 게 정황적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건데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무고 동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저런 것 때문에 무고를 한다고? 뭐 이런 거라도 그 사람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요, 교수님. 그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하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정말 뭐 저런 하찮은 이유 때문에 이런 무고를 할까라고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인의 입장인 거고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랑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 거짓말 해놓은 게 걷잡을 수 없어갖고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정말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막 이렇게 조금 닥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곡성 장애인 사건 같은 경우도 고모가 옆에서 자꾸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지금 저 아저씨가 안 그런 거 자기는 알지만 어떻게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후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저 아저씨가 그랬어요라고 이렇게 진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무고의 동기가 정말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할 때 잘 봐서 좀 이렇게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잘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요. 이 무고 관련돼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이제 딱 이거예요. 자, 고소를 했어 누가 나를.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당한 나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이제 증거를 주고받고 하다가 수사관이 보니까 증거가 없어. 예. 죄가 안 돼. 예. 그래서 무혐의를 딱 때렸어. 네. 무혐의를 내가 딱 받는 순간 나를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고죄로 걸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걸을 수 있죠. 걸을 수 나는 있죠. 죄도 없는데 나를 덮어씌워갖고 나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나 이제 무혐의 떨어졌지? 좋아. 나 이제 무혐의야. 너 이 새끼 무고야 이제. 넌 이제 그리고 이제 무고로 걸어. 이제 거는데 그러면 그 무고죄가 다 성립이 되느냐? 우리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고소해갖고 무죄 떨어지면 무죄 받은 사람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처벌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천만에요. 그거 무고죄로 처벌받은 확률이 10% 5%도 안 될 거야 아마. 쉽지 않아요. 내가 알기에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따져요. 고소를 한 사람이 착오라든지 법률 지식의 미약이라든지 예, 맞아요. 아니면 오해를 해서 맞아요. 죄가 되는 줄 알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는 고의가 없잖아. 맞아요. 예.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죄가 되는 줄 알고 고소했기 때문에 예. 그건 고의가 없잖아. 맞아요. 그런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착오 때문에 그래요. 자, 수사기관에다 고소장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이쪽을 무혐의를 때려요. 네. 무혐의를 때리면서 무혐의 준 사람한테 무고죄 성립 여지를 알려줘요. 수사기관에서. 네네. 요거는 무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무고로 당신 지금 말하면 너 무고로 고소해도 좋다는 얘기야. 예.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무고는 성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피해자가 착각이나 오해로 죄가 되는 줄 알고 고소한 거라 고의가 없습니다. 무고에 고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예.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네. 요거는 무고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거를 사실은 보내줘요. 근데 제가 수사할 때는 이제 그거를 상당히 많이 따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꼭 사건 결과 통보에 써주라고 그랬어요. 무고죄 성립 가능성 동그라미 X 세모표를 내가 만들어 갖고 거기다 수사관 개인 의견이지만 이걸 체크를. 쳐서 보내주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단 검찰에서 불편해 하더라고. 왜요? 그거는 경찰에서 할 건 아니라는 거. 최종 서류는 무혐의 떨어지거나 뭐 하면 다 검찰로 넘어오는데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조사해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내가 중간에 말아버렸는데 네. 검찰에서도 해주거든요. 그거. 네네. 최종 무혐의 때리면 무고 성립 여지는 없다는 거 있다는 거 표기를 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걸 꼭 보고 자세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또 영무고 걸려요. 영무고. 그렇죠. 또 무고죄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무고로 걸으면 그쪽에서 또 무고로 또 걸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 고소를 했는데 이 경우처럼 성범죄를 당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끼리만 있었던 일이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갖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예.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냥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맞아요. 무혐의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거지 법상으로 무혐의 처리인 거지 실질적으로 무혐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무고죄로 걸으면 안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요건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무고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하네. 홍 박사 찾아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니면 이제 정말 무고죄로 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혐의가 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내가 입수를 했어. 막 둘이 좋아갖고 하는 뭐 영상이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게 입수가 됐다. 명확하다. 정말로 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정말 거짓말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물증이 있으면은 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그냥 무혐의 났다라는 그거만으로 무고죄로 걸으면 큰일 납니다. 무고죄로 영무고 당해요. 영무고. 예. 그걸 알면서도 또 뭐 수사기관에서 무고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는 거 통보까지 해줬는데 그거를 보고도 알면서도 저도? 너 이 새끼 다 애매겠으니까 너도 학살 좀 먹어보라고 또 무고로 하면 무고죄가 진짜 성립될 수도 있어요. 이제 맞아요. 그때는. 예.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무고- 영무고 걸려서 저 형사처벌 받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쵸. 예, 꽤 있죠. 그래갖고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있지 않은 사실 갖다가 그럼요. 상대방을 해코지하려는 건 너무 나쁜 의도잖아요. 그럼요. 범죄자로 이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가지고 범죄자로 그럼요. 낙인찍히게 되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망치는 망가뜨리는 거지. 예, 되게 중대한 범죄라는 거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국가 공권력을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맞아요.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낭비시키는 국가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국가 공권력을 희롱하는 행위예요. 무고죄가 거죠. 맞아요. 엄청 나쁜 죄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무고사범은 정말 강력 단속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무고사범 들어오면 그 명확하면 무작정 구속영장 쳤어요. 오늘 이 무고 관련된 게 굉장히 큰 교훈 우리 홍 박사가 아주 묘하게 잘 찾아왔네. 언젠가 내가 무고 관련된 것도 한번 얘기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내가 형사법 이론을 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건데 오늘 그 홍 박사가 요거 사례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찾아오셔갖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큰 공부 됐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